자, 그럼 899페이지에 1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최근에 한 2, 3년에 한 번씩 꼭 나오는데 배점이 좀 크죠. 배점이 높은데 이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다 똑같은데 이 19번 문제에서는 이 A구역, B구역, C구역 돼 있는 그 구역당 풍량을 적용해야 되고 20번 문제는 그 표에 보면은 구역, 그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극기구 몇 개소, 배기구 몇 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만약에 5번이 이때까지 출제가 됐으면 4번은 19번 형태로 나왔고 최근에도 19번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19번 형태로 나왔던 최근 문제 이전에는 또 2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20번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 계속 19번,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제가 책을 만들 때도 19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한 3, 4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와, 이거 맞췄다 해가지고 딱 했는데 그때 점수가 뭐 다 까져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소로 나왔는 거라. 저도 보고 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개소로 나오는 바람에 풍량이 달라졌다. 풍량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구역별로 풍량을 산출하는지 아니면은 개소별로 풍량을 산출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하다. 우리가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0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한번 잡아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구역, B구역, C구역 해가지고 면적이 나와 있죠. 30에 20. 그죠? 그러면 하나의 면적이 600제곱미터다. 그럼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한 구역당 면적이 30m 곱하기 20m 하면은 600제곱미터다. 그러면 우리 앞전에 재현설비 풍량을 구할 때 400제곱미터 미만이 있고, 그죠?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또 40m 원의 범위 안에 있을 때하고 초과일 때하고 달랐죠. 그리고 최저 배출량이 있었고, 44,500. 그리고 제형구역이 제형구역이 법에는 이리 돼 있어요. 예상 제형구역 이리 돼 있는데 아직 불이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예상자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형구역이란 말은 화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역 이게 화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 제형구역의 경계가 그죠? 벽으로 안 돼 있고 우리가 제형 경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표로서 산출한다. 수직거리에 따른 그래서 2m 쭉 0.5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있었잖아 그죠? 배출량 44,500 기본 최저치 잡아주고 5,000씩 늘어나다가 마지막에 만 늘어난다 그죠? 이제 그거를 적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400제곱미터 일단 이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 그럼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40m의 원이 안인지 밖인지 일단 판단을 또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자 덕트는 단선으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뭐 일자로 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2번은 극기구의 풍속은 15.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본래 극기구 풍속, 배기구 풍속이 아니고요. 흡입측, 배출측 요리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15, 20. 근데 여기서는 출제자가 그냥 극기구는 풍속을 15로 적용하고 배기구는 20을 적용해라고 그냥 조건에 주어진 거지. 흡입측, 배출측이란 거는 우리가 회원이 있으면 빨아당기는 흡입측 부분이 15고 법적으로 여기서 배출시키는 이 부분 풍속이 20이란 말인데 여기는 극기, 배기 요리 돼 있으니까 극기하고 배기는 다른 거예요. 극기는 불어넣는 거고 배기는 뭡니까? 안에 있는 연기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흡입측, 배출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근데 조건에 요리 주스니까 그냥 이대로 풀면 돼요. 그리고 회의 전압은 40mm 아쿠아다. 여기 PTG에 그러면 요거 관련된 뭡니까? 동력 구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천장의 높이는 2.5m인데 여기서 주의점. 지금 우리가 수직거리를 구할 때 있죠. 여기가 우리가 제형 경계의 폭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0.6m 이상이지. 요게. 그러면 요 층고가 2.5라고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요게 수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직거리는 제형 경계의 하단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거리를 수직거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거리가 2.5에서 0.6을 뺀 1.9m가 돼요. 그럼 우리가 풍량을 산출할 때 만약에 표를 보고 산출한다고 하면은 2m 뭡니까? 이하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저 수직거리에 따른 배출량을 만약에 적용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죠. 친구가 주어졌으니까 표 보고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조건을 또 볼게요. 재현 방식은 상호 재현 방식이다. 자, 상호 재현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극기가 있고 요 배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빼주는 거죠. 배기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빼주는 거죠. 이렇게 연기를 요렇게 빼줄 때 A 구역에 화재가 나면 동일실 방식은 A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배기가 무조건 작동을 해야 되죠. 연기를 빼줘야 되니까, 그죠? 배기가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극기도 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동일실에. 그러면 A 구역에 그 급배기가 동시에 작동을 하고, 나머지 실에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저연 방식이라는 거는 A 구역에 화재가 나면 A 구역에서는 배기가 되고, 그죠? 이 구역에서 극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풍량이 달라지겠지. 왜냐면, 한 구역에서 배기가 되니까 그 풍량을 다 산출해주면 되고, 적용을 하면 되고, 극기는, 만약에 극기가 이제 4만이라고 하면 2만씩 나누어져서 극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B구역 화재 나면은 여기에서 배기가 되고, 나머지 구역에서 극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호 재현 방식이. 그러니까, 연기 빼주고, 여기 있는 사람이 청결한 구역, B구역, C구역으로 피난하면 살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인접구역 상호재현 방식은. 그죠? 자, 그러면, 상호재현 방식이라고 주어졌고, 면적은 600제곱미터니까 뭡니까? 4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재형 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최저 배출량이 아닌 뭐로? 표를 보고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표를 보고 수직거리에 대한 표. 그러니까 다 조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문제가 이제 메다 삼성 퍼 아워지에 단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표에 따라서 우리가 산출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펜의 동력을 구하라 하면은 이거는 또 우리가 주의점 위에서 산출한 그 배출량 풍량 있죠. 여기에서 이거는 시간당이니까 우리가 동력 구할 때 풍량은 메다 삼성 퍼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을 나눠줘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도면을 완성해라. 그리고 높이가 주어졌네. H. 그죠? 높이가 주어졌다. H. 그러니까 뭔가 있을 기다.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요 H가 주어지면 덕트 폭을 구하라든지 단면적을 구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죠? 앞에서 바로 핵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기구 형태는 정사각형이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일부러 정사각형을 준 이유가 있어요. 준 이유가. 자, 그리고 배기구는 제형구역당 4개, 극기구는 제형구역당 3개를 설치한다. 이거는 뒤에 이제 다 보면은 그 구역마다 이렇게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멍이. 그리고 극기구 및 배기구의 단면적은 메다 삼성 퍼분당 1 배출량당 35제곱센티미터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정사각형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뒤에 문제 풀 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거 좀 바뀌게 나오지 않을까?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요 문제하고 20번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나오니까, 예. 응용돼서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댐퍼의 작동 여부는 표의 빈칸에 표기하고, 덕트는 단선으로 표시한다.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극기가 몇 개소였습니까? 3개소지 조건에서. 그리고 배기가 4개소다. 이렇게 이제 그림에 다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표시하고 이런 게 있지.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봅시다. 일단 조건부터 문제에다 표시를 해야 돼. 표시하시고.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 표만 다릅니다. 20번 문제하고. 여기는 구역별로 돼 있어, 구역별로. 실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문제는 개소로 돼 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개소로 돼 있다. 구역별 개소, 이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908페이지하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요 표에서 요 표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 좀 많이 틀리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고 뒤에 20번 문제는 뭐로 돼 있다? 20번 문제는 개소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개소별. 개소별. 요거 이제 두 개. 구역별, 개소별. 요거 구분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 문제를 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아닙니까? 그죠? 뭐, 이거 답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경을 우리가 그 원의 범위가 40m 안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이거죠. 가로 길이 플러스 제곱에 그리고 세로 길이 이라면 대각선 길이가 나오지. 그럼 이렇게 풀면은 36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40m 원의 범위 안이니까. 그죠? 최저 배출량이 4만이지. 그리고 수직거리가 아까 1.9m였잖아요. 2.5에서 0.6을 빼면 그러면 그 표에서 뭘 적용한다? 4만을 적용하면 됩니다. 4만을. 그럼 배출량은 4만이지. 4만 메다 삼승 per hour 또는 CMH라는 단위가 들어가고 큐빅미터 아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동력 구할 때는 뭡니까? 나누기 60을 해줘야 되죠. 그죠? 예. 분당이니까 그때는 동력 구할 때는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4만이 나왔으면 이렇게 되죠. 상호 재현 방식이니까 자 상호 재현 방식이니까 그림을 다시 봅니다. 그림을 자, 일단 요 그림을 볼게요. 답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 배기가 4개소이고 각 실별로 극기가 3개소입니다. 그러면 인접구역 방식은 A구역에 화재가 났다 치면 요 A구역에 배출이 다 되죠. 다 빨아내는 거죠. 배출. 그러니까 그 배출량을 그대로 적용해. 4만을. 그런데 극기는 2군데만 됩니다. 그러면 극기 같은 경우에는 4만이 가가지고 4만이 출발해서 요렇게 떨구어 주니까 우리가 이제 유체 역학 배운 것처럼 떨구어 주니까 2만 이렇게 돼요. 똑같은 계속이기 때문에. 2만하고 2만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풍량을 우리가 적용할 때 표에서 여기 보시면 4만, 2만 이렇게 따로 우리가 적용을 해 주셔야 된다. 상호 재현 방식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동일실 재현 방식이라고 나오게 되면 A구역 화재 나면 다 여기다 뿌려주지. 그럼 4만 되는 거예요. 구역에 뿌려주는 배출량이기 때문에 4만이 됩니다. 그때는. 동일실 재현 방식일 때는 이제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다 상호 재현 방식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럼 덕트 단면적을 구할 때, 그지? 덕트 단면적을 구할 때, 우리 단면적이 A 아닙니까? 그죠? 요 단면적이 A다. A는 뭡니까? Q는 AV에서, 맞죠? A는 V분의 Q지. 그럼 요게 이제 우리 아까 주어졌던 풍속 있잖아요. 극기는 뭡니까? 15, 배기는 20. 그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요게 배기는 20, 극기는 15 이렇게 이제 조건에 따라서 집어넣고 요 풍량이 뭡니까? 단위가 메다 삼승 퍼 세크잖아. Q는 AV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나누기 3600을 해줘야 된다. 세크니까 우리가 시간당 4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600을 나누어줘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옵니다. 요 답이.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뭐 일단 여기 조심할 건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단면적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덕트 크기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덕트 크기라는 게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 이것도 제곱이잖아, 그죠? 이렇게 면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덕트 크기가 우리가 이제 A죠, A 면적이니까 A 아닙니까, 그지? A는 우리가 덕트 크기가 면적이 있잖아요, 이게 면적. 요게 A잖아, 그죠? 요게 A고. 높이가 아까 주어졌잖아, 그죠? 높이가 조건에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400mm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높이가 이게 400mm다. 단위가 지금 mm로 나왔기 때문에 0.4m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단면적이 여기 나왔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여기 단면적 주고 맞지? 그러면 우리가 단면적 A는 뭡니까? 폭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우리 배울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가로 곱하기 높이. 그 높이는 고정이지 400이라고. 그러면 요거를 구해가지고 요거 구하란 말이거든요. 가로 곱하기 높이니까. 그럼 우리가 면적이 졌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L은 뭡니까? H분의 A 이렇게 되잖아. 그죠? 뭐 솔브로 푸셔도 되고. 그래가지고 요 면적에서 높이 400을 나누면
요 값이 나오겠지. 그거를 적어라 이 말입니다. 요렇게. 400은 고정이다. 요렇게. 그죠? 요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요거를.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 5번은 극기구의 단면적, 이것도 센티미터 제곱이다. 극기구의 단면적.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 조건에 보시면 조건 3번에 아래쪽 조건 3번에 극기구 및 배기구의 단면적은 풍량 1당 분당 풍량 1당 35라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조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하시오. 이 주의점. 계산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나타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수로 나타내야 돼. 이걸 이제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기구의 단면적은 우리가 A죠. A는 뭡니까? 우리가 단면적, 극기구의 단면적이 있으면 이 극기구라는 게 구멍이지 않습니까? 요 구멍. 요거 구멍의 단면적을 구하란 말이에요. 요 구멍의 단면적. 그러면 풍량이 급기는 2만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죠? 급기는 2만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거를 5번하고 6번. 자, 보시면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또 주어졌죠. 단면적이 이게 정사각형이다. 조건에 다 조건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라 정사각형. 그리고 문제에서 메가 삼성 퍼 분당, 그죠? 분당 얼마를 했어요? 이거 1메다 삼성 퍼 분당 뭡니까? 35 제곱센티미터라고 조건에 주어졌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풍량이 극기는 풍량이 2만이었잖아요. 그죠? 2만. 이게 2만이었죠. 그러면 2만인데 요거 분을 구하기 위해서 또 나눠줘야 되겠지. 60을 시간당 2만이니까 분당 60을 나눠줘야 된다. 그리고 극기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극기구가 3개가 있죠. 그럼 배기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눠주면 돼요. 그럼 한 개의 단면적이 나오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정사각형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지금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수에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그죠? 이쪽이나 이쪽 한 변의 길이는 만약에 여기서는 이제 문제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길이는 루트 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A. 이게 이제 단면적이지. 단면적을 나눠주면 돼. 산수적으로. 예. 한 변의 길이 요거를 구할 때 요 면적이 있으면 요거를 루트 시합 보면 된다고. 그럼 요거 길이가 정사각형은 똑같으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으니까 예? 루트를 씌워주면은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푸시면은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풍량이 극기구가 나왔지 이마. 이건 시간당이니까 60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죠? 60을 나눴고 극기구는 3개고 그죠? 그리고 1당 35니까 그죠? 요거 양이 나오면은 35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극기구 한 개의 이제 단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면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 단면적에서 루트를 씌워 보면은 그죠? 한 변의 이제 길이가 나오죠. 그럼 똑같이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가 이제 정수로 나타내랬으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요거는 4를 나눠주시고 풍량이 4만 아닙니까? 그죠?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 35. 그러면 여기 이제 루트를 씌워 보면은 뭡니까? 예, 가로 세로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예, 이거는 요렇게가 푸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봅시다. 뒤에 문제를 보기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은 자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일단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봅시다. 요 면적이 주어졌지. 그죠? 그럼 이게 400제곱미터 미만인지 400제곱미터 이상인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4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원의 범위가 40m 안인지 밖인지를 판단하셔야 되죠. 그죠? 이때 구할 때는 가로 길이 루트에다가 가로 제곱 플러스 세로 제곱하면 나온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뭡니까? 40m 원의 범위 아니니까 또 여기 보면 조건에 제형 경계로 구획되어 있다. 그럼 표 적용하는 거지. 표.
예. 표 적용하는 거니까 그냥 예. 최저치 4만 수직거리가 2.5 마이너스 0.6 하면은 1.9m가 나오니까 2m 이하지. 그러면 우리가 4만을 바로 풍량을 적용하고, 그죠? 그리고, 이게다가 3개소, 4개소 조건 있는 걸 그립니다. 그지? 1번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호재현 방식이다. 그래서 상호재현 방식의 주의점은 배기는 한 구역이 다 되니까 그 풍량을 바로 적용하는데 극기는 구역이 3개니까 어떻게 돼요? 나누어준다. 예, 3개니까 나누어준다. 2개로 쪼개준다.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동력하고 풍량은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밑에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단면적이나 이런 걸 이제 구할 때 사용하는 건데, 높이가 400으로 주어졌고, 정사각형이다. 그리고 배기는 4개, 극기는 3개 구멍이 있다. 그죠? 그대로 그림 그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극기구, 배기구 단면적을 구할 때는 풍량 1당, 분당 풍량 1당 35니까 시간당 풍량에서 분당 풍량으로 바뀌어서 30을 곱하고 3개, 4개를 우리가 나눠주면은 뭡니까? 한 개의 단면적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표시하는 거는 그거지. 자, 보세요.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을 때 자, 이거지. 자,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을 때 A구역 화재나면 그죠? 요놈 배기가 열리고 극기 열리지. 그리고 B구역 화재나면 B구역 배기 열리고 A구역, C구역 극기가 열린다. 그리고 C구역 화재가 나면 C구역 배기가 열리고 A구역, B구역 극기가 열린다. 상호재현 방식. 그죠?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10점짜리 문제인데. 그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구역별이다. 구역별. 그래서 A구역의 풍량 4만, B구역은 상호재현 방식이니까 2구역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2만이 되고, 덕트의 단면적은 Q는 AV로 구한다. 맞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고 높이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400으로. 그죠? 그럼 요 놈에서 요 놈을 나누면 뭡니까? 폭이 나온다. 그죠? 그 문제고. 그 다음에 극기구 단면적은 이제 35라고 주어졌으니까, 풍량에서, 분당 풍량에서 개소를 나누면 된다. 개소를. 극기 3개, 배기 4개 나누고 35를 곱해주면 되지. 그러면 요 단면적이 나오고, 우리 극기구의 크기는 단면적에서 뭡니까?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하면은 한 변의 길이가 나온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정수로 나타낸다. 이거 좀.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21번 문제. 자, 요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지금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10점짜리 문제인데, 이거는요, 한 2-3번만 풀어보면은 10점짜리, 우리가 계산 문제 10점짜리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문제 푸는데. 뭐 15분, 뭐 20분 이렇게 걸릴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예. 딴 게 아니고, 예. 이 그림 봐보세요. 예. 자, 이거는 뭐, 한 3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근데 나올 때가 지금 지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극기지에 극기 A구역, 그리고 B구역이 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동일실 재현 방식은 해당 실에서 급배기가 같이 행하여지고, 인접구역 상호재현 방식은 화재가 난 구역에는 배기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역에서 극기가 행하여지는 방식이다. 그러면 봅시다. 요렇게 보시면 극기가 같지. 요게 극기네. 그리고 요게 극기네. 그죠? 그리고 요게 배기네. 그죠? 여기 배기니까 요렇게 배기가 갑니다. 이렇게. 배기가. 그죠? 요게 배기라. 배기. 그죠? 요것도 배기고, 요것도 배기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배기가 실별로 2개가 있고, 극기는 실별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 놈은 극기 거.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배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극기, 배기 거라 본다. 그러면 동일실 재현 방식이면, A구역에 화재 나면 요 놈하고 뭡니까? 요게 이제 뭡니까? 요 바람방, 요게 지금 이 구역에 있다 해갖고 B구역 거에 아니에요. 요게 잘 보세요, 시스템을. 요게 지금 댐퍼가 여기 있다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구멍이고, 여기 이제 댐퍼가 있으면 요 놈을 열어줘야지 빼낼 거 아닙니까? 연기를.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A구역 거예요. 그 다음에 MD3라고 돼 있는 거 요거 보시면 요게 있지. 요게 이제 뺄 때 요 놈을 열어가지고 빼주니까 요게
B구역 거예요. 요거 A구역 거고 요거 B구역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A구역 화재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열려야 되죠. 동일식 재현 방식일 때는. 그죠? 그럼 B구역 화재나면 요 놈이 열린다. 그죠? 근데 인접구역 방식일 때는 달라지지. 인접구역 방식일 때는 배기는 무조건 열려야지. A구역 거. A구역 화재나면. 근데 극기는 요 놈이 열려야 되는 기라. 인접구역에서. 그죠? 그럼 B구역 화재나면 배기 MD3가 열리고 다른 구역에 있는 인접구역에 있는 극기가 열린다. 나머지는 닫힌다. 이겁니다. 그 글자 아까 그대로 쓰면 돼요. 동일식 재현 방식은 화재가 난 구역에서 뭡니까? 급배기가 동시에 행하여지고 그리고 인접구역 상호 재현 방식은 화재가 난 구역에서는 배기 그리고 인접구역에서 급기가 행하여지는 방식이다. 그리고 동그라미 딱딱딱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픈 크로스 해가지고. 이건 막 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 사람을 좀 많이 뽑아요. 항상 그렇더라고. 이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좀 보너스 문제지. 10점을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이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맞추니까, 이거는 틀리면 치명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남들이 맞추는 건 다 맞춰야 돼요.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